쉬는 시간에 몇 분이 채팅창에 질문 주셨는데요. 또 선생님께서 채팅으로 답변을 주셔서요. 그럼 사전 질문들 도착한 것 중에서 어, 먼저 좀 가벼운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조난주 선생님 여기 계실까요? 직접 발언이 가능하신가요? 네, 현재 안 계신 것 같아서요.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왜 자기생성과 인지라는 책을 번역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나요? 번역하는 작업이 정말 쉽지 않고 연구하면서 시간을 쪼개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어떻게 번역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시며 또 혼자서 수행하시는지 동료분들의 도움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번역 작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번역 작업은 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위를 마친 이후에 강의를 따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서 번역 작업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뚜라나를 연구할 때 어떤 관련 논문을 읽더라도 그 자기생성과 인지가 어떤 시원처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마주치는 중요한 저작이고, 그리고 국내에 알매 나무와 있음에서 함으로가 출간되어 있지만 마뚜라나 그 이론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번역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번역 작업을 가장 많이 지원해 준 곳은 갈무리 출판사입니다. 이 책이 워낙 어렵기로 유명하고요. 영향력이 큰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사의 그 지원 덕분에 오역을 걸러내고, 그리고 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글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워낙 어렵거든요. 그래서 번역하는 내내 이런 어떤 제가 이 걸러내지 못하는 어떤 오역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출판사에서 굉장히 그 많이 도움을 주셨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다고, 그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번역은 혼자 해야 하는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과 교율 작업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쪽 전남대에서는 제 가까이에 있는 어떤 그 동료 연구자분들께서 이 작업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번역 작업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항상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뭐 지금 제 이름 하나로 이 역사가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은 제 이름 하나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출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갈무리 출판사의 대표님과 여러 그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내용이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 마음과 물질은 더는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생명 현상의 두 가지 상호보완적 측면, 즉 과정과 구조를 나타낸다 해서 과정과 구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최정아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과 더불어 주셨는데요. 혹시 최정아님 여기 회의실에 들어와 계시면 직접 질문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과 물질은 더는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생명 현상의 두 가지 상호 보완적 측면, 즉 과정과 구조를 나타낸다. 라는 문장에서 과정과 구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예. 요번 오늘 저희가 한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사실은 이 과정, 그러니까는 그 살아있음의 주요한 그 역학관계로서의 그 자기생성 그 조직이 실제로 인지의 어떤 그 현상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찰자 또한 살아있는 체계로서 그, 그러니까 개구리와 환경을 분리된 것으로 기술하는 그 기술 방식 자체가 사실은 이런 작동적 폐쇄성의 그 한 가지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저희가 유의를 한다면 관찰자는 이 모든 존재를 눈앞에 내어놓는 어떤 그 역학으로서 가장, 그러니까는 최전선에 이게 지금 배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어떤 체계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살아있는 체계를 다시 또 이렇게 그 살아있는 체계에 종속된 인지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 관찰자 그의 기술 활동에 그 포함이 되는 것을 상정을 하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지금 최종화 선생님의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드렸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자기생성 개념은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개념 자체가 좀 낯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살아있음의 역학적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자율성과 개체성, 그리고 경계의 자기결정성, 그리고 입력과 출력이 가능하지 않은 작동적 폐쇄성으로 저희가 이 살아있는 어떤 조직의 역학 관계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체계로서의 관찰자의 어떤 인지 활동 자체도 이러한 그 살아있는 조직의 어떤 그 주요한 특성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점을 마뚜라나의 논의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 행위가 기술 행위에 의해 존재를 앞으로 내어놓는 작동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관계, 우리의 사회 체계라든가 문화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역학으로 해명하는데 마뚜라나가 평생에 걸쳐서 이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인지생물학이라는 이 작은 논문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 논문이 나온 이후 지금 거의 한 40년에서 5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마뚜라나의 어떤 사상적 궤적은 이 사랑의 생물학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생물학, 사랑의 생물학, 그 다음에 문화의 생물학에까지 이것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체계의 자기생성 그 조직은 신경계와 인지체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굉장히 그 작동 방식을 결정짓는 그러한 역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살아있는 체계가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정화 선생님이 그 질문하신 2번 내용하고 3번 내용은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주신 질문 가운데에 제가 불교 철학, 특히 이제 그 유식 철학, 그러니까 불교 그 대승불교 안에서 대승불교에는 중간불교와 유식불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약간 사상적 결이 살짝 다른데요.
이 유식불교, 특히 이 유식불교를 마뚜라나의 관찰자의 존재론과 비교하면서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 자기생성과 그 인지의 이 프레젠테이션 동안에도 이 불교와의 어떤 연관관계, 그리고 이게 또한 더 나아가서 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지금 계속 여러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뚜라나의 논의 자체는 과학적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그 종교적인 그러니까 특히나 목적론적 목적론적인 그러니까 외부의 창조자를 설정하는 종교적 입장과는 이게 굉장히 대치되는 어떤 이론이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와의 관계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점인데 마뚜라나는 언제나 이게 이제 특히 그 바렐라가 중간 사상과 이 자기생성 이론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특히 티베트 불교와 조금 이렇게 계속 거리를 두는 그런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공성 자체를 그러니까는 헛되고 헛된 것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이제 그 마뚜라나가 이해한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유식불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불교와의 관계에서 이 마뚜라나의 사상이 유사하냐 안 하냐 이거를 논의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마뚜라나의 사상과 불교 체계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맹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뚜라나의 인지생물학 이 사상에 있어서는 불교에 있어서 수행 체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불교 수행 체계에도 마뚜라나처럼 이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이 관찰자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 그러한 방법론은 실제로 이 불교 체계 안에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그러니까 외제하는 어떤 실제가 부인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외제하는 실제가 부인되는 이유가 우리의 분별 활동이 사실은 이 타자와의, 그러니까 사회적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활동이라는 것을 마뚜라나나 그리고 이 불교의 유식사상이나 공통점으로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점에서 어느 만큼 서로 교차가 가능할 것인가, 그 지점에 흥미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말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는 저도 좀 더 이렇게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할 상황이고, 그리고 다만 제가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뚜라나의 자기생성 이론은 신경계의 유폐적 작동에 기반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구별하고 마법처럼 우리 눈앞에 꺼내놓는지를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유식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질문은 이제 그 역시 또 이제 불교를 왜 이렇게 그 선택을 했는가라는 그 질문이셨는데, 사실 저는 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의 기회를 향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습득한 과학적 세계관이 매우 그 익숙했기 때문에 이 철학과에서 불교, 그러니까는 이 중간 사상이라든가 유식 철학을 그 배우는 그 과정에서 그 용어나 개념이 제게 너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이제 그러니까는 한 몇백 년 전에 그 번역된 그 한문투의 그 그러니까는 대장경의 그 어휘들로 이 설명이 지금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어떤 면에서 수용하고 어떤 면에서 다시 이 시대의 지식 체계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그게 굉장히 저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뚜라나의 이런 그 인지 이론을 가지고 유식 사상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론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사실 이 제 무모한 시도를 제 지도 교수님이 허용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불교를 그러니까 마투라나의 사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무모한 시도였는데, 석사과정생으로서는요, 이거를 저 학교 지도 교수님과 이제 철학과 교수님들이 허용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러한 연구 활동의 어떤 가장 큰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들은 제 지도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철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그 사전 질문들, 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아니요. 또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채팅창에 백우희님께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발언 가능하신가요? 백우희님 계시기는 한데요, 방에.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뚜라나는 실제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존재한다는 백체지향 철학과 상충하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이는 보는 것이 진리다라는 고대 철학으로의 회귀로 인간의 지각에 대한 낙관이 아닌지, 또 인간 중심주의로의 회귀가 아닌지를 여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제 생각에는 마뚜라나의 논의가 인간 중심적인 논의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뚜라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알므로써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에 대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함께 그 삶으로써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세계를 눈앞에 내어놓고 있는데요. 이제 마뚜라나의 그 관점을 수용을 한다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실을 적실하게 아는 이해는 바로 그 세계를 만들어낸 그 나 자신의 어떤 책임을, 예, 이 윤리적 성찰과 책임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마도나다의 어떤 사상이 인간 중심적이다라든가 어떤 주체 중심적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물 절실하게 알기를 제안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인간 중심의 어떤 무언가를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고 할 때는 무언가를 지금 배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제는 사실은 사회적 착취의 하나로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모든 관찰자가 그러니까 말해진 것이 어떤 관찰자가 말한 것이라고 하는 그 통찰에 의해서는 우리가 내어놓은 이 사회에 대한 그 책임과 그 윤리가 반드시 그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소 연관된 것 같기도 해서요. 그 이헌영님께서도 방에 계신데 발언이 가능하신가요? 아, 예. 제가 좀 야외이긴 한데, 뭐, 잘 들리시면 가능합니다.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어떻게, 뭐, 제가 직접 질문 드려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교수님 오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사서 읽고 있는데, 사실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뭐, 참, 어,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는 질문은, 그, 아까 그 개구리 시험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그 세상을 마술처럼 내어놓는다고, 저희가 이제, 육체적인 신경계에 의해서, 어떤 자극을 저희가 외부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극은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우리한테 펼쳐지는 세상은 뭐, 보이든지 들리든지 하는 세상은 신경계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형성해낸 것이라고 제가 뭐, 설명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뭐,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처음 체험하는 것은 그 신경계가 내어놓았다고 하는 그 세상, 그 지각이 가장 우리가 먼저 체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신경계에서 왔다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 지각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추론해낸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만약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저희한테 신경계가 형성해낸 세계가 자기의 사적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영역들이 어떻게 아까 다중 세계로 이야기했던 객관이나 아니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과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지, 뭐 구조적 연동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구조적 연동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한테 지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만약 그런 않다면 이것이 저희가 지각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개인적인 감각 기관을 통해서 형성됐다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각 자체가 사적 영역이 아닌 것인지 뭐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지금 그 질문 내용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단 그 세계를 신경계가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신경계에서 지각된 내용을 우리가 그 추론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지점을 먼저 제기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그 지각 의 사적 영역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이제 개인의 이제 사적 영역이 될 것인데 이 사적 영역이 어떻게 이제 구조 연동으로 연결이 된 연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적 영역으로서의 이 지각 세계를 어떻게 그 이해하면 좋을지 그거를 여쭤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어떤 사적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지 예,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투라나 그 이론에 있어서 그 처음에 제일 이제 그 당황하게 되는 부분이 그 외제하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러니까 부인하는 그런 그 지점에서 발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하면, 예, 그러나
이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 보통은 이게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뚜라나가 계속 관찰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독자에게 초대하는 부분은 인식적 전환, 즉 우리의 신경계 자체가 폐쇄적 작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지에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를 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자기 생성 조직이 결정한다는 그 점을 수용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언어로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언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끌고 가는 그 전제 자체가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는 외제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먼저 굉장히 이 격렬한 이 반발감이 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점은 마뚜라나도 실제로 처음에 이제 이런 전환을 겪던 초기 시절에 이제 마뚜라나의 표현으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각의 어떤 사적 영역들에 한정이 된 것이 아니냐, 마뚜라나가 이야기하는 어떤 인지의 폐쇄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저희한테 매우 익숙한 존재론적 표준 관점에 의해서 저희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들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뚜라나의 이러한 어떤 살아있는 체계로서의 조건을 저희가 수용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저희는 외제하는 어떤 실제를 통해서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인지적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적 행동이 실제는 사회적 영역 안에서 언어로 말하는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이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마뚜라나에게 있어서 외부의 세계가 부인이 되는 그 지점은 이러한 어떤 생물학적인 조건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그러니까 외제하는 실제가 우선은 딱 차단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상호작용 영역, 교감 영역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 지점에 대한 어떤 통찰이 비로소 열리기 때문에 그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지금 하신 질문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저 또한 겪었던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러니까 실제 외부 세계를 그러니까 외부 세계가 없다고 하는 우리의 조건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은 실제로 이렇게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존재론적 표준 관점에 의해서 이제 양쪽에서 지금 선생님께서는 마뚜라나의 초대를 받고 계신데 선생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관점과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네. 제가 선생님, 네. 제가 설명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뒀던 부분은 그 네. 말씀처럼 저희가 가장 직접적으로 최초로 체험하는 것은 지각인데,
저희가 이제 그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각에 기반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추론해내거나 형성해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계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결국 지각에 가장 기반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순서가 저희가 그 자극과 신경계, 그 다음에 그것이 형성해내는 지각이라는 순서보다도 지각에서 저희가 신경계나 자극이라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이냐라는 쪽이 조금 제가 더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예.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아니면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정현주 선생님? 네네네, 선생님. 네. 지금 채팅창에 인도학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직접 발언 가능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학을 하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딱히 질문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선생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말씀하신 취지가 외부 세계에 인간이 닿을 방법이 없다는 걸 인간이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측면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닫힌 폐쇄성 속에 주관성이라는 그런 우리 나름의 객관성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생성 개념이 한 축이, 예,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그러니까 관찰자인 인간으로서 우리 누구도 외부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그 점이 이제 추가적인 어떤 논의로서 따라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상호 주관성의 세계에서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상호 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미 객관을 외부에 지금 상정을 하고 상호 주관성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뚜라나에게는, 저희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그 외부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의 이 진리를 확인해 줄 존재가 사실은 이제 인간 관찰자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그 방법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리고 이러한 구별에 의해서, 그 진술 체계에 의해서 그 신경계의 어떤 그 지각들을 실제로 이 진술이 개입을 하면서 이 진술에 의해서 이 신경계에서 이러한 어떤 이미지라던가 어떤 행동이 그대로 이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그 개구리 시신경 실험에서 보면, 시신경이 180도 이렇게 회전이 된 상태에서 개구리는 그 자기 영상에 벌레가 비치지만 거기에 자기 그 망막에 맺힌 벌레 상을 향해서 혀를 내뻗었을 때 실제로 그것을 스페리가 봤을 때는 180도 이렇게 그 회전된 각도로 이걸 내뽑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인지 체계가 이 개구리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이 생물학에 있어서의 기본 전제라고,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호 객관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마뚜라나가, 이 상호 객관성은 마뚜라나가 그 사용을 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찰자의 존재론에서
그 어떤 이제 각자가 내어놓는 어떤 이 세계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 객관성을 그 이해를 하실 때 이게 우리의 그 지각 체계 안에서 설명과 함께 이 지각 체계가 세계를 같이 내어놓는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이해를 가지고 제 자신의 그 어떤 언어와 함께 일어나는 어떤 그 행동과 지각 체계를 좀 이해해 보시는 것도 어떤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는 동안 채팅창에 나소영님께서 그 토론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혹시 직접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어, 딱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아니었고, 토론하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든 생각을 그냥 간단히 나누고 싶어서 적은 거였는데, 이원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지각적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거 자체가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가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내용이, 어떤 지각적 내용이 들어왔을 때 그걸 기반으로 어떤 추론 체계가 작동을 해서 뭔가 그 결과가 나오는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이 들렸는데, 이제 뭐 바렐라는 다른 동료들하고 몸의 인지과학을 이후에 그 책을 쓰면서 이런 그 전통적인 그 인지과학에서 접근하는 인지주의 관점하고 본인은 다른 걸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세계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계가 산출되는 것이지 이 인식자고 분리된 어떤 세계가 있어서 그걸 표상하는 그런 관점을 자기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다른 방식의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거를 코멘트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저도 자기생성과 인지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채팅창이나 또 마이크 켜시고 질문이나 참여해 주시면 더 풍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또 사전 질문 중에서 혹시 이준성님 계실까요? 이준성님께서 그 마투라나가 저술한 이 책의 사상이 현재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사상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마투라나의 그 사상 자체에 매료돼서 연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투라나 사상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는 게 실제로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오면서 비로소 이게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중요한 주변에 계신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책을 번역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셔서 이제 그때서야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중요한 저작이라는 점을 제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부끄럽게도 제가 좀 늦게 그걸 알았습니다. 특히 구성주의, 그러니까 급진적 구성주의 학파에서는 굉장히 이 책이 중요한 핵심 문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급진적 구성주의 학파가 지금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니라서 좀 설명드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박여성, 그러니까 제주대의 박여성 교수님이 급진적 구성주의의 담론이라고 하는 독일 원서를 구성주의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자기생성과 인지 이 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생성 이론에 관한 어떤 바렐라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이버네티션인 하인츠 폰 페르스터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심리 철학자 에르스트 폰 글라저스펠트라든가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 있는 그 연구자들이 관찰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 학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좀 다양한 그 생각들이 이 안에 뒤섞여 있는 편인데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특히 이제 박여성 교수님이 번역한 구성주의 이 책에서는 이 자기생성과 인지에 대해서 이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이론이 여러 학문 분과에서 가늠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이후로 이 자기상성 개념이 폭발적인 어떤 그 반응을 얻게 되면서 굉장히 그 트렌디한 개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번역된 책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이 굉장히 개념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의 어떤 이 사고방식으로 그 개념들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80년대 이후로 커뮤니케이션 과학이나 인식론이나 제반 사회과학들, 니클라스 루만이 이제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심리학, 법학, 언어학,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매체 문해학, 그러니까 이런 시학과 관련해서 인지시학과 관련해서도 이 자기생성 이론이 수용이 되고 거기에 각자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이것이 적용되었다고 이 책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투라나의 경우 이 자기생성 개념을 사용할 때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게 살아있는 체계의 어떤 역학이지 살아있는 체계를 벗어난 어떤 다른 어떤 관계의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기생성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개념의 창시자인 마투라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생성 개념이 이 자기 나름의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이게 적용되고 굉장히 확산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사상이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그러니까 의사소통과 관련된 어떤 상호작용 영역, 교감 영역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물학에서는 기존의 어떤 방식에서 이게 크게 바뀌지 않고 마투라나의 어떤 이 인지 이론은 여전히 지금 마이너적인 그러한 이론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3시 50분 정도이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있으시면 바로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오늘 강의에 대한 어떤 코멘트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인도학 연구하시는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켜주셨는데요. 혹시 발언하시겠습니까? 다른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 선, 박사님께서 논문을 쓰신 것이 어, 그 유식과 이 바렐라와 마투라나의 그 관련성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유식 불교도 무상 유식과 유상 유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식이 취하는 이 두 가지 입장 가운데 마투라나와 바렐라가 취하는 입장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좀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연구하는 그 대상은 그러니까는 그 초기 유식에 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후반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기를 지나서 후기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유상인가 무상인가 이런 측면들로 이게 논의가 굉장히 번세하게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 이 마투라나의 어떤 사상이나 바렐라의 사상을 교차할 수 있는지 아직 그 지점조차도 지금 검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비교 교차 가능성을 연구하는 이 지점에서는 이제 초기, 그러니까 무착과 세친의 어떤 유식 사상에 한정해서 초기 유식에 한정해서 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병곤님께서 채팅창에 마투라나의 철학 개념이 예술 철학인 미학과의 접합점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마투라나에게 미적 경험의 생물학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타 설계라고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 두 논문은 특히 이 미적 경험과 관련을 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 조건으로서 인간이 느끼는 어떤 웰빙의 지점, 그것이 어떻게 이제 그 예술적 경험으로 이것이 창발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우리의 그 조건으로서,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그 어떤 윤리적 감각을 느끼는 어떤 그 원인도 이러한 저희 생물학적 체계로서 저희 조건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미적 경험의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논문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이제 행사를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두 번째 논문이 메타 디자인 맞나고 하셨는데, 선생님, 예. 그러니까 메타 맞을까요? 네. 디자인인데 이제 보통 저는 그냥 어떤 디자인을 설계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좀 제가 생각하는 걸 좋아해서 메타 설계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논문 자체는 메타 디자인 맞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강의와 또 질의응답 답변 수고해주신, 고생해주신 정현주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장시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현주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뚜라나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해 온 것을 그러니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신 갈무리 출판사에게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들에게는 농담 삼아서 이번 번역서가 이 덕후의 덕질의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마투라나 사상을 접하고서 제가 제 삶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지금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책도 꼭 읽어주시고 도서관에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SNS나 여러 곳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